저 솔직히 고백할게요. 원래 저희 집에 삼성 OLED 77형 TV가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한 800만 원인가? 꽤나 비싼 TV를 23년 출시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매우 잘 쓰고 있었어요. 솔직히 지금도 진짜 이 정도면 충분하지 싶었는데요. 근데 얼마 전부터 LG에서 최근에 출시한 OLED EVO AI 77형 TV가 저희 집에 왔어요. 바로 G6인데요. TV는 거거익선이라고 하잖아요. 이 TV도 대각선이 무려 194cm예요. 제가 성인 남자 중에서도 신장이 좀 있는 186인데 제 키보다 훨씬 더 큰 겁니다. 근데 원래 쓰던 TV도 77형이다 보니까 솔직히 처음에 뭐 얼마나 다르겠어 했어요. 사실 LG는 OLED, 삼성은 OLED 둘 다 명칭은 다르게 부르는데 둘 다 글자로 쓰면 똑같잖아요. 백라이트 없는 구조도 비슷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둘 다 똑같은 패널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켜보자마자 달라요. 생각보다 많이 달라서 이걸 혼자 알고 넘어가기가 아깝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직접 최신 LG OLED EVO AI G6를 약 한 달간 장시간 써보면서 느낀 것들 그리고 기존의 삼성 TV와 어떤 점이 달랐는지 솔직하게 장단점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니 지금 TV 구매하시려는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답 나옵니다. 잠깐 본론 가기 전에 1분만요. 일단 패널 얘기부터 해야 돼요. 패널이 화질의 기초니까요. TV 살 때 OLED, QLED, 네오 QLED 이런 단어들 들어보셨죠? 사실 일반인들은 뭔 말인지 잘 모르겠고 그냥 비싸면 좋은 거겠지 하고 넘어가신 분들이 은근 많습니다. 근데 이거 딱 하나만 알면 앞으로 TV 선택이 훨씬 쉬워져요. 일반 우리가 보는 TV는요 뒤에 백라이트라고 하는 전등이 항상 켜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색 필터를 대서 화면을 만들죠. 마치 손전등 앞에 색 필름을 대는 것처럼요. 근데 OLED는 달라요. 픽셀 하나하나가 스스로 빛을 내고 스스로 꺼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검은 화면을 보여줄 때 일반 TV는 뒤에 전등이 켜져 있으니까 빛이 새어나와요. 근데 OLED는 그냥 픽셀 자체를 꺼버리니까 완전한 리얼 블랙을 표현해줍니다. 그래서 어두운 공포 영화라든지 우주 공간을 보여주는 SF 영화처럼 화면색이 어두울 때 OLED는 TV가 꺼진 건지 영상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블랙의 깊이가 깊어요. 즉 명암비가 좋다는 거죠. 그리고 이 OLED 기술을 TV의 최초로 세계 최초 대형 OLED TV를 상용화 및 출시한 기업이 바로 LG입니다. 알파벳으로 OLED라는 이름은 두 회사 똑같이 쓰잖아요. 근데 LG는 OLED라고 부르고 삼성은 OLED라고 불러요. 이게 단순히 발음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2013년 LG가 세계 최초로 OLED TV를 출시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OLED라고 많이 부르는 겁니다. 왜냐면 LG가 이 시장을 만들었으니까요. 10년 넘게 이 기술 하나만 갈고 닦은 회사의 최신작이 오늘 제가 리뷰할 LG OLED EVO AI G6입니다. 자, 우선 TV니까 제일 중요한 화질 얘기부터 할게요. 솔직히 TV 사는 이유의 90%가 화질 때문이잖아요. LG OLED EVO AI G6가 쓰는 패널 이름이 프라이머리 RGB 텐덤 OLED 2.0이에요. 이름은 발음하기도 어려운데 사실 진짜 쉽습니다. 텐덤이라는 거는 두 개를 겹쳤다는 뜻이에요. 자전거도 두 명이 같이 타는 2인용 자전거가 있잖아요. 그걸 텐덤 바이크라고 하거든요. LG G6 패널은 발광층이 4개로 구성되어 있어 같은 에너지로 훨씬 더 밝게 빛납니다. 그래서 이 TV 이렇게 채광이 쨍한 낮에 볼 때도 진짜 밝아요. 하이퍼 브라이트 부스터로 전보다 3.9배나 밝아졌다고 하는데 채광이 쨍한 곳에서 봐도 진짜 밝고 선명하게 디테일이 하나하나 다 보이니까 몰입감이 굉장합니다. 심지어 리플렉션, 프리미엄 반사 방지 코팅도 되어 있어서 형광등이나 햇빛이 화면에 비쳐도 빛 반사가 적어 몰입감이 뛰어나죠. 그래서 화면을 보면 거슬리는 게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TV를 아침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고 점심에도 보고 하루 종일 켜놓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가형 TV는 밤에 볼 때는 괜찮은데 낮에 볼 때 빛 반사 때문에 거슬리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튼 G6는 그런 게 없습니다. 낮이든 밤이든 그냥 켜면 끝. 그리고 리얼 블랙이 OLED의 진짜 강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패널 자체를 꺼버리니까 화면의 검정 부분에서 빛이 하나도 안 새어나와요. 마치 화면 일부가 투명해진 것처럼 어두운 장면은 그냥 어둡습니다. 그래서 우주 배경 영상이라든지 새벽 장면, 공포 영화 이런 콘텐츠에서 OLED의 진가가 나오죠. 하다못해 넷플릭스 딱 켜보면 로고 주변에 검은색 화면만 봐도 저가형 TV랑 확실히 다르구나 느껴집니다. 사실 삼성 TV도 같은 OLED 계열은 블랙 잘 나옵니다. 블랙을 표현하는 구조가 같기 때문에. 근데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SC95보다는 확실히 G6가 밝기랑 반산 처리는 한 수 위였어요. 자, 그리고 또 TV 화질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바로 색감인데요. 두 TV 같은 콘텐츠로 비교해보면 삼성은 확실히 색이 분명하고 화사합니다. 처음 켜면 와 되게 예쁘게 나온다 싶죠. 근데 G6는 달라요. 처음엔
비슷한데 싶다가 실제 같은 영상을 비교해보면 사람 피부색이 진짜 피부 같고 자연스럽습니다. 하늘색은 진짜 하늘 같고 풀밭이 진짜 풀밭 같은 느낌? 삼성은 색을 보정해서 더 예쁘게 만들어주는 느낌이라면 G6는 본연의 색깔을 좀 더 진짜처럼 만들어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둘 중 뭐가 좋냐고요? 솔직히 취향 차이입니다. 근데 눈으로 보는 듯한 자연스러운 색감이나 평소 영화나 다큐 좋아하시는 분들은 G6 색감이 훨씬 더 맞으실 거예요. G6는 하이퍼 올레드 컬러 기술로 빛의 삼원색인 레드, 그린, 블루 컬러를 온전히 담아서 순수하고 정확한 컬러로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글로벌 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 100% 컬러 볼륨과 100% 색 정확도로 왜곡 없이 실물 그대로의 색감 표현을 해줍니다. 이게 오랫동안 TV를 봐도 질리지 않는 이유 중 하나예요. 자, 다음은 사운드 얘기를 할게요. TV를 살 때 매장에서 사운드까지 꼼꼼하게 보시는 분들 많지 않은데요. 막상 집에 와서 켜보면 사운드가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매장에서 TV 사운드까지 청음을 들려주는 곳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 영상에서 제가 미리 알려드릴게요. G6 사운드는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있어요. 배우가 말을 할 때 소리가 딱 그 배우 입 위치에서 들리는 느낌? 차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나갈 때도 소리가 같이 따라오는 느낌. 이게 처음엔 화면에서 소리가 나오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이건 AI 사운드 프로가 소리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버추얼 서라운드와 클리어 보이스로 구현해 주는 거예요. 스피커는 분명 하단에 있는데 마치 소리가 화면 전체에서 나오는 것처럼 입체적으로 느껴지게 만들죠. 그래서 삼성 TV랑 같은 60W인데 체감이 확실히 달랐어요. G6는 마치 14개의 스피커에 둘러싸인 듯 풍부한 버추얼 11.1.2 서라운드 사운드로 소리는 나오는 위치 자체가 다르니까요. 같은 출력인데 훨씬 입체적으로 들려요. 둘 다 돌비 애트모스 지원이라 기본 사운드 품질 자체는 괜찮습니다. 거기에 이거 정말 대박인 게 AI 사운드 프로 옵션을 활성화해 놓으시면요. AI가 소리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콘텐츠에 딱 맞는 음향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전쟁 영화나 게임을 할 때 확실히 사운드가 기존보다 훨씬 더 힘이 써지고요. 드라마에서 배우들의 대사가 훨씬 더 또렷하게 들려요. 근데 한 가지, 저음 부분에서는 확실히 한계가 둘 다 비슷해서 강력한 베이스나 저음을 중시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사운드바가 답입니다. 이제 제일 핵심,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같은 패널을 써도 화질이 다른 이유, 바로 프로세서 때문인데요. 요즘은 TV도 스마트폰처럼 칩셋이 들어갑니다. 그게 화질을 얼마나 똑똑하고 세밀하게 처리하냐가 결정이 돼요. G6에 들어간 칩 이름은 알파11 AI Gen 3예요. 이건 세계 최초 TV용 6나노 공정 칩셋입니다. 6나노가 뭐냐고요? 칩 안에 들어가는 회로가 얼마나 촘촘하게 들어가냐는 거예요. 앞에 있는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 정밀하고 더 빠르고 발열도 적습니다. 이건 스마트폰으로 쳤을 때 최신 플래그십 수준이에요. 그래서 리모컨을 딱 조작해보면 반응성부터 다릅니다. 정말 빠릿빠릿하죠. 그리고 이 칩은 색을 처리하는 방식도 달라요. 기준이 10비트, 색을 1024단계로 구분했다면 G6는 12비트, 무려 4096단계로 구분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요, 계단이랑 경사로 차이예요. 계단은 올라가는 그 단이 딱딱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경사로는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우리가 하늘을 볼 때 파랑에서 흰색으로 변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때 색 처리가 부족하면 경계선이 생깁니다. 그런데 G6에선 제가 정말 눈을 가까이 두고 봐도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으로 처리하면서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부드럽게 이어져요. 그리고 업스케일링 기술도 정말 좋습니다. AI 화질 프로로 일반 HD 영상을 4K처럼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인데요. 이거는 예전 컨텐츠나 일반 방송 볼 때 체감이 확실히 다릅니다. 특히 저는 가끔 예전 명작을 다시 돌려보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건 삼성 TV도 잘 됐지만 확실히 G6에선 듀얼 업스케일링으로 한 단계 더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자, 그리고 TV는 매일 쓰는 제품인 만큼 편의성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G6는 웹OS 26을 씁니다. 처음 쓰시는 분들은 아주 살짝 낯설 수도 있는데 조금만 사용해 보시면 금방 익숙해져요. 기본 앱으로 애플 TV도 설치되어 있어서 정말 좋더라고요. 이거 쓰고 난 다음에 저희 애플 TV 셋톱박스를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매직 리모컨도 은근 진짜 편해요. 포인터 방식이라 화면 위에서 커서를 직접 움직이거든요. 이거는 마우스처럼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메뉴를 이동할 때, 앱 선택할 때도 타사 리모컨보다 확실히 빠르게 선택할 수 있고 키보드 타이핑 입력도 정말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모컨 보시면 가운데 AI 버튼이 있는데요. 이거 한번 꼭 눌러보세요. 이제는 TV가 똑똑하게 어느 화면에서든지 사용자가 버튼만 눌러서 AI한테 내가 궁금한 점을 바로 물어보거나 AI 컨시어지 기능이라고 해서 내가 보고 있는 컨텐츠의 정보를 빠르게 확인도 할 수 있어요. 또 근처에 리모컨이 없다면 하이 에이지만 외쳐서 원격 명령도 할 수 있죠. 지금 하고 있는 K-콘 재팬 2026에 대해서 알려줘. 오늘 날씨 알려줘.
서울특별시 강동구 날씨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요즘 TV는 HDR이라는 기능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화질을 더 입체적으로 표현해주는 규격이에요. 여기서 LG랑 삼성은 각자 다른 방식을 씁니다. 삼성은 HDR10 플러스, LG는 돌비 비전을 지원해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넷플릭스, 애플 TV 같은 주요 스트리밍 서비스는 주로 돌비 비전 방식이에요. 그래서 스트리밍으로 영화나 콘텐츠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G6가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 TV는 진짜 저 같은 게이머 분들에게도 정말 강점인 게 최대 주사율이 무려 165Hz를 지원합니다. 이건 제가 원래 쓰고 있던 삼성 TV보다 훨씬 더 부드러운 화면 주사율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 엔비디아 G-Sync, AMD FreeSync 프리미엄 또한 지원해서 그래픽카드와 화면을 실시간으로 동기화해 끊김없이 부드러운 움직임을 제공해 줍니다. 해서 평소 저같이 레이싱 게임이나 FPS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에게도 정말 강추해요. 응답 속도도 0.1ms라 고성능 게임 PC를 TV에 연결해서 쓰기에도 좋습니다. 정말 저는 딴 거보다 게임할 때 요즘 정말 맛있게 플레이하고 있어요. 제 친구들도 최근에 와서 같이 게임할 때 야, TV 이거 진짜 좋다 라고 얘기하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것도 진짜 좋았어요. 다양한 포트 구성도 TV 측면부에 있는데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삼성은 원 커넥트 박스라고 해서 기본 셋업은 TV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HDMI 포트를 뽑거나 새로 포트 구성할 때 연결하고 분리하는 게 솔직히 너무 불편했습니다. 물론 이건 따로 빼놓을 수가 있지만 그러면 또 미관상 좀 거슬리기도 해서 뒤에 안 보이게 숨겨놓는 게 좋은데 포트를 탈부착하는 게 좀 은근 빡세서 좀 아쉬웠어요. 그런데 G6는 바로 측면부에 다양한 포트 구성이 있다 보니 훨씬 연기 편의성이 좋았습니다. 이게 TV 쓰면서 은근 크더라고요. 그리고 LG 스마트 가전은 LG 싱큐앱 기반인데요. 저처럼 LG 다양한 가전을 쓰시는 분들은 한번 연결해 놓고 쓰면 정말 편하죠. 전용 앱에서 리모컨 조작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설정도 쉽게 만질 수가 있어서 혹시나 리모컨을 분실하더라도 편하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현실적인 얘기를 할게요. 오늘 소개한 LG OLED 에보 AI G6 한국 출시가 기준 약 1,138만 원입니다. 네, 저도 처음 봤을 때 숫자 잘못 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가격이 말이 되냐 안 되냐, 이건 이 TV를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 가치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충분히 의미 있는 투자예요. 첫 번째, 낮에 거실에서 혹은 조명이 센 매장에서 TV를 사용하시는 분들, 그러면 밝기랑 반사 방지 효과가 확실히 느껴집니다. 두 번째, 넷플릭스나 FTV 플러스처럼 스트리밍 컨텐츠를 주로 즐기시는 분들, 돌비 비전 화질 차이 분명해요. 세 번째, 저 같은 게이머분들, 최대 165Hz 주사율은 게임할 때 정말 끝내줍니다. 그리고 현존 출시한 TV 중 가장 좋은 OLED 제품을 원하시는 분들, 그게 바로 이 제품이에요. 자, 이렇게 오늘 LG의 최신 OLED TV 에보 AI 77형 G6를 만나봤는데요. 저는 취미가 콘텐츠 시청이나 비디오 게임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만큼 TV를 고를 때 기준 또한 높습니다. 솔직히 이 TV는 처음 켰을 때 오 괜찮네 했다가 제가 다른 TV랑 비교해보니까 와 이거 진짜 좋은 게 맞았구나 싶었어요. G6엔 LG가 OLED 기술 하나로 10년 넘게 갈고 닦아온 결과가 담겨 있습니다. 부디 오늘 영상이 TV 고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저는 이렇게 삶의 유용한 꿀템과 남들은 모르는 품격 있는 꿀팁만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 저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 설정하시고 영상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전 본이었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가볼게요. 빠이.